취업률을 올리고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늘리려면 저쪽 사람들이 하자는 거 반대로만 하면 돼요. 최저임금을 팍 낮추고 해고를 쉽게 하면 돼요. 아니 지금 최저시급으로도 풍족하게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걸 100원으로 낮춰버리면 노동자는 어떻게 먹고 사냐? 꼬우면 때려치든가. 자, 저쪽 사람들은 왜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할까요? 지들 이념도 실천하고 이득도 볼 수 있으니까. 좌익 이념은 부자 배째서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린데 보통 고용주는 노동자보다 더 부자인데 수는 노동자가 더 많죠. 표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럼 답 나왔죠. 가난한 노동자들한테 고용주 배째서 돈을 더 주자고 하면은 정치적인 이득도 챙기고 자기들 이념도 실현시킬 수 있으니까. 그거 반대하고 현실적인 소리하는 우파는 감성팔이하면서 선악구도로 몰고 가면 돼요. 너라면 그 돈 받고 풍족하게 살 수 있겠냐? 부자들은 어차피 돈 많으니까 인건비 좀 올라도 안 죽는데 저놈들이 부자 배를 불려주려고 가난한 노동자를 적대한다. 근데 노동자가 불쌍하다고 최저임금을 생산성보다 급격하게 올려버리면은 노동자, 고용주, 손님 모두가 손해를 봐요. 그 증거로 최저임금 올리면 경제 발전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건 왼쪽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뉴스 좀 보신 분들은 광주형 일자리라고 아실 거예요. 그 광주형 일자리의 별명은 반값 일자리예요. 현기차 노조는 일은 못하면서 임금만 많이 받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현기차가 부담을 느끼니까 광주시가 그거를 캐치한 거예요. 아따 우덜 지역에 공장 세워주면 월급은 절반만 받겠단께? 근데 왜 광주에 반값 일자리를 만듭니까? 노동자 임금을 올리면 경제도 살아난다. 이게 여당이 추진하는 소주성이잖아요. 근데 광주의 여당 지지율은 99%죠? 그럼 광주부터 앞장서서 2배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임금 높이자는 사람 뽑아놓고는 자기 지역에는 반값 일자리를 만든다고? 얘들이 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를까요? 자기 돈이 걸렸으니까. 예전에 페미니즘 욕할 때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주장과 페미니즘의 주장이 충돌한다면은 잘못된 건 무조건 페미니즘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정직한 건 돈이니까. 똑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주장과 이념의 주장이 충돌한다면은 잘못된 건 무조건 이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정직한 건 돈이니까. 소주성이 거짓말이라는 걸 자기들이 제일 잘 아니까 그게 실패했을 때 후폭풍을 독박 쓰기가 싫은 거죠. 그러면서 좌파 뽑아줘서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하죠. 그럼 취업률을 올리고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쪽 사람들이 하자는 거 반대로만 하면 돼요. 최저임금을 팍 낮추고 해고를 쉽게 하면 돼요. 먼저 민노총이 반대하는 쉬운 해고를 봅시다. 모든 기업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으면은 고용률도 올라가요. 해고를 쉽게 하면 돈 많은 고용주가 불쌍한 노동자를 쪽 빨아먹고 내쳐서 자기들만 호의호식할 거다. 전형적인 저쪽 사람들의 선동이죠. 생각해 봅시다. 한 번 고르면 쉽게 물을 수 없는 선택을 앞둔 사람은 선택하기 전에 수없이 따져보고 아주 깐깐하게 고를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에도 절대로 한 번에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져볼 거예요. 근데 실패해도 아주 쉽게 되돌릴 수 있다면 뭐가 됐든 부담 없이 다 해보겠죠. 심지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가능성만 보고 고용할 거예요. 정한되면 나중에 자르면 되니까. 당신들도 수억 원짜리 아파트 계약할 때는 심혈을 기울이죠. 근데 김밥 한 줄 사 먹을 때도 그렇게 합니까? 그 차이예요. 노동자 입장에서도 쉽게 잘려도 아쉬울 게 없어요. 다른 기업에 취직하기도 쉬울 테니까 꼭 여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거든요. 어려운 해고가 고용을 막는다는 증거로 우리나라 기업은 해고 문화가 잔인하기로 유명했죠. 책상빼기라고 아실 거예요. 기업이 해고하고 싶은 사람한테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건데 이게 두산에서도 이슈가 된 적이 있죠. 이 사람들 왜 이럽니까? 두산에는 나쁜 사람들만 있어서? 이거를 선악의 문제로 보시면 안 돼요. 경제 논리로 봐야죠. 생산성이 떨어져서 잘라야 될 사람들이 버티고 매달리니까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흔들어대는 거잖아요. 버티는 사람들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죠. 저런 일을 당해가면서까지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다른 데서도 고용이 안 될 거라는 걸 아니까. 왜? 기업 전체가 쉬운 해고가 안 되니까. 이런 비인간적인 기업 환경, 노사에게 둘 다 안 좋은 노동시장 누가 만들었습니까? 철밥통 노조, 좌편향 노조, 민노총. 결국 문제의 근원은 좌파죠. 그리고 두 번째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짓말. 자, 반대로 최저임금을 낮춘다고 해봅시다. 지금 최저임금 8,590원을 100원으로 낮춘다고 해볼게요. 그럼 아까 말한 문제가 싹 사라지죠? 기업은 인건비를 아낀 만큼 상품값을 낮출 수가 있어요. 손님한테도 좋겠죠?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일손 부족하면 팍팍 뽑을 수 있겠죠. 노동자는 잘릴 걱정 없고 취준생은 취직 잘 되고 윈윈. 아니 지금 최저시급으로도 풍족하게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걸 100원으로 낮춰버리면 노동자 는 어떻게 먹고 사냐? 왜 최저시급만으로 풍족하게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꼬우면 때려치든가. 그 돈 받고 먹고 살기 힘들면 딴 데 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최저시급이 100원이 되면 우린 아무리 일해도 100원밖에 못 받을 거야. 이거 좌파의 선동이라니까.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시장 원리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붙인 가격표는 그걸 누가 붙였던 시장에서 외면당해요.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높게 책정한 가격표는 고용주한테 외면당하고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한 가격표는 노동자한테 외면당하는 거예요. 최저시급을 100원으로 하면 그 돈 받고 일할 사람은 없죠. 결국 고용주는 시급을 적정선까지 올릴 수밖에 없어요. 고용주가 가치 있는 노동자를 모으고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많이 주는 거니까요. 그 적정선이 어디냐?
노동자의 생산성. 고용주가 노동자의 생산성보다 임금을 많이 주면 망할 거고, 생산성보다 임금을 적게 주면은 임금을 제대로 주는 다른 고용주한테 노동자를 빼앗기겠죠. 그렇게 노동시장은 균형을 찾는 거예요. 최저시급이 아무리 낮아져도 내 생산성만 높으면 그만큼을 받는다고요. 실제로 카페나 PC방 같은 데는 알바의 용모가 매출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점주들은 미남 미녀는 웃돈을 주고서라도 고용해요. 미남 미녀는 웃돈을 주고서라도 고용한다고요. 미남 미녀는 더러운 세상. 물론 진짜로 시급을 100원으로 낮추면은 천사섬 사건처럼 사회적인 약자를 착취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럴 때나 최저임금이 나서면 되는 거예요. 임금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노동자의 생산성이어야지 노동자의 필요나 욕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나는 가난한데 필요한 게 많으니까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저런 능력을 가졌으니까 많이 달라고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쪽 정당을 뽑아주셨어요. 아까 말했죠. 잘못해도 불이익은커녕 이익이 생긴다면 반성 절대로 안 할 거라고. 저 사람들 지금 소주성 다시 밀고 나간다 그러죠? 여러분, 틀렸다는 게 입증된 좌파의 이념을 실현시켜 주려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을 망칠 필요는 없어요.